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72시간 만에 세상을 움직였다. 2025년 10월 15일 새벽 3시 17분 서울 외교부 청사 5층. 복도는 고요하지만 한 회의실만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음만 낮게 웅웅거립니다. 차관 앞에 한 장의 문서가 놓입니다. 표지에 붉은 대외비 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서를 넘기는 종이 소리. 중간쯤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특정 프로젝트 중단 검토. 차관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그 종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다른 관계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고 벽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옵니다. 국장 한 사람이 외치듯 말합니다. 이 문서가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 야경 대신 그의 눈에는 시아누크빌의 어두운 골목이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한국 정부의 신념은 캄보디아의 늦은 후회를 불러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지러진 범죄자들의 실상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쓰셔서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께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정부가 무슨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이제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시아누크빌. 골목 바닥에서 올라오는 쓴냄새. 습기와 부패한 쓰레기가 뒤섞인 공기가 목을 조입니다. 경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벽에 낙서들이 드러나고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크메르어 교신이 귓속을 파고듭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사 특파원으로서 손에 든 카메라가 떨렸습니다. 프레임 안에 수십 명의 한국인이 보입니다. 어떤 이의 손목에는 붉은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어떤 이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밤바람이 등골을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시아누크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에서 수십 명의 한국 국민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땀이 흐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7,000km 떨어진 서울. 외교부 회의실의 형광등은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더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립니다. 한 관료가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입니다. 메콩강. 새벽 안개 속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물살 소리가 리듬을 만들고 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황금빛 물결을 그립니다. 이 강물 하나가 캄보디아 인구의 60%를 먹여 살립니다. KOICA 프놈펜 사무소 김민수 과장. 그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첫날 밤 정전이 3번 일어났어요. 물도 갈색이었죠. 화장실 물을 내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지도 위로 붉은 점 47개가 전멸합니다. 프놈펜과 시엠립을 잇는 6차선 도로. 차들이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길은 비포장 흙길이었습니다. 우기엔 진흙탕이, 건기엔 먼지 구름이 뒤덮었습니다. 지금 이 아스팔트 아래 20cm마다 한국의 기술이 박혀 있습니다. 스바이리엥 마을, 정수시설.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이 투명합니다. 마을 주민 소팟 할머니가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십니다. 10년 전엔 이 물을 마시면 아팠어요. 지금은 손주들이 마시죠. 그녀의 주름진 손이 파이프를 쓰다듬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전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재현 박사. 그는 위성 데이터 화면을 응시합니다. AI가 72시간 후 수위를 예측합니다. 오차율 3% 이하.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동남아에서 한국뿐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클릭 한 번에 댐 수문이 열리고 50km 떨어진 농경지로 물이 흘러갑니다. 3조 5천억 원. 10년. 47개 프로젝트.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2015년 6월 깐퐁참 주 작은 마을. 한국 엔지니어 박준혁 대리가 처음 도착한 날. 마을엔 전기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칠흑의 어둠이 모든 걸 삼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그 옆에서 아이가 숙제를 합니다. 초 녹는 냄새와 연기가 코를 찌릅니다. 박 대리는 6개월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등에서 땀 냄새가 배어나옵니다. 크메르어로 안녕하세요를 배우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배탈이 났습니다. 입안에 남는 쓴맛.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시스템 완공일.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마을 전체에 불이 켜집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을 이장이 박 대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거친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10년 후. 그 마을에서 교육받은 청년 소반이 지금은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 시스템을 설치하며 말합니다. 박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 볼트 조이는 소리가 리듬을 만듭니다. 푸놈펜 국립병원. 한국이 기증한 MRI 기계 앞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의사 리티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검사를 하려면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합니다. 화면 속 뇌 단층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시엠립 고등학교 컴퓨터실. 학생들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교실을 채웁니다. 교사 찬티가 말합니다. 우리 학생 3명이 작년에 한국대학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오면 이 나라를 바꿀 겁니다. 나는 그 교실에서 한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17살 소피아.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한국 선생님처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을 만들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빛납니다. 그 눈빛 속에 미래가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10년간 심은 것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사람. 건물이 아니라 꿈.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름은 신뢰였습니다. 새벽 5시 23분. 암호화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가 전송됩니다. 컴퓨터 전송음. 삑. 2시간 후. 푸놈펜 시각 오전 6시 23분. 캄보디아 외교부 당직실. 팩스기에서 문서가 인쇄됩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옵니다. 당직 관료 비라가 문서를 집어듭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듯 훑어봅니다. 그러다 그 문장을 봅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 울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집니다. 띠리리링. 상급자가 받습니다.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비라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이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한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 3초. 그리고 폭발합니다. 뭐라고? 오전 8시 캄보디아 외교부 긴급회의. 20명의 관계자가 모입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데도 모두가 땀을 흘립니다. 스크린에 한국 프로젝트 목록이 뜹니다. 47개. 차관이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메콩강 수자원 관리. 3천억 원. 푸놈펜 마이너스 시엠립 고속도로 2단계. 2천억 원. 지방 정수 시설 확충. 500억 원. 숫자가 쌓입니다. 한 참석자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딱딱딱. 즉각 피해액만. 5천억 원입니다. 장관이 책상을 칩니다. 쿵. 한국에 연락했나? 담당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 답변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한 문장만 남기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무겁습니다. 10월 16일.
문서 전달 후 24시간. 스바이리엥 마을 정수시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한국 기술자들이 점검을 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 손을 흔듭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전 9시.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마을 이장 소콘이 시계를 봅니다. 9시 15분. 9시 30분. 10시. 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 벨소리가 3번 울립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소콘의 목소리가 불안합니다. 전화 너머 김 기술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이장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시스템이 일주일마다 점검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뚜마이너스 소코는 정수시설을 바라봅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파이프. 웅웅거리는 펌프 소리. 이 시스템이 멈추면 마을의 물이 멈춥니다. 그의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푸놈펜 북쪽 전력망 관리센터.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상주합니다. 그들은 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받은 메일함 알림음. 딩. 제목 업무 지시 변경. 내용을 읽는 엔지니어 최 과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작업은 중단.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할 것. 최 과장은 동료를 봅니다. 다음 주 변전소 확장 공사는? 동료가 어깨를 으쓱입니다. 중단인가 봐. 현지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침묵. 대답이 없습니다. 오후 3시. 현지 직원 20명이 모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불안합니다. 최 과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일정이 조정됩니다. 한 현지 직원이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 과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쌩쌩 울립니다. 시엠립 국립병원. MRI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삐삐삐. 의사 리티가 한국 제조사에 전화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대답이 모호합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리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환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전화 너머 침묵. 그리고 공손하지만 단호한 대답.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리티는 대기실을 봅니다. 15명의 환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를 봅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리티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캄보디아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도로 건설 현장에서 한국 감독관이 철수 준비를 합니다. 학교 건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회의가 취소됩니다. 농업기술 지원 세미나가 연기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연결하지 못합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녁 뉴스 시간. 푸놈펜 주요 방송국이 보도합니다. 한국, 캄보디아 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협력 관계의 적신호.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화면에 한국 국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나란히 떠 있다가 한국 국기가 점점 흐려집니다. SNS가 폭발합니다.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달립니다. 한국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메콩강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지? 우리 마을 물은? 공포가 퍼집니다. 촉각처럼 번집니다. 10년간 쌓은 것이 24시간 만에 흔들립니다. 10월 17일 오전. 문서 전달 후 48시간. 나는 푸놈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아침 공기는 따뜻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신문 가판대 앞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헤드라인 한국, 침묵으로 압박. 캄보디아 정부 대응 촉구. 한 택시 기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이죠? 왜 떠나려고 하나요? 그의 눈빛이 불안합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니까요. 캄보디아 외교부. 비공식 채널을 가동합니다. 제3국 대사를 통해 한국에 전원을 보냅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협력을 원합니다. 답변이 옵니다. 짧고 단호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측이 묻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합니까? 한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귀국 정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을 다시 넘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보상, 시스템 개선, 모든 걸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똑딱똑딱.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콩강 관리센터. 한국 기술자들이 비상 모드로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입력을 중단합니다. AI 학습을 멈춥니다. 시스템이 현재 상태를 유지만 합니다. 발전은 멈춥니다. 스바이리엥 마을. 정수시설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수압이 약해집니다. 쏴아-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소콘 이장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개에서 땀 냄새가 배어납니다. 시엠립 병원. MRI 기계는 여전히 고장입니다. 빨간 불이 계속 깜빡입니다. B- 대기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환자는 짜증을 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리티 의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푸놈펜 시내.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토론합니다. 한국이 너무한 거 아냐? 아니야,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커피 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 딱. 저녁 7시. 캄보디아 정부는 마침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총리가 참석합니다. 20명의 강요가 모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지만 모두가 땀을 흘립니다. 총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교부 장관이 보고합니다. 한국은 구체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내무부 장관이 말합니다. 시아누크빌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하겠습니다. 충분한가? 총리가 묻습니다.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계산서를 내밉니다. 만약 한국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되면 1년 내 경제 손실은 GDP의 2.3%입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 방안의 모든 이가 느낍니다.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하나. 한국의 진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72시간이 다가옵니다. 10월 18일 밤 11시 47분. 서울 외교부 청사. 5층 회의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차관과 몇몇 관계자가 자리를 지킵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 6개 쌓여 있습니다. 커피 식은 냄새가 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띠리리링. 차관이 발신자를 확인합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그는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딸깍. 여보세요. 차관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책상 아래에서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캄보디아 차관의 목소리. 평소와 다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느껴집니다. 차관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정부에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무겁습니다.
시아누쿠빌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차관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시아누쿠빌의 어두운 골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차관이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전화 너머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총리가 직접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한 메모를 읽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바스락. 첫째, 시아누쿠빌 사건 관련자 전원 구속 및 처벌. 둘째,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조치. 셋째, 한국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넷째, 외교부 내 한국 전담 한라인 개설. 한국 차관이 묻습니다. 시간표는 7일 이내 초기 조치 완료. 30일 이내 시스템 전면 구축. 분기별로 한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는 30분간 이어집니다. 양측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보상 규모, 법 제정 일정, 한라인 운영 방식, 재발 방지 메커니즘, 디테일이 쌓입니다. 대화 끝에 캄보디아 차관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지난 72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요? 한국의 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부끄럽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차관은 잠시 침묵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똑딱.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뚜마이너스 회의실에 있던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후마이너스 한 국장이 말합니다. 끝났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10월 19일 오전 10시 푸놈펜 정부청사 브리핑룸.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 카메라를 든 손에서 긴장이 느껴집니다. 총리가 입장합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단호하지만 진지합니다. 그는 연단에 섭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찰칵찰칵.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시아누쿠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입니다. 90도. 5초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집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실패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는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총리는 하나하나 답합니다.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30분간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울 본사에 리포트를 보냅니다. 캄보디아 정부 이례적 신속 대응. 72시간 만에 태도 급선회. 침묵이 말을 이겼습니다. 72시간이 10년을 지켰습니다. 72시간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승리라고 씁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푸놈펜 KOICA 사무소. 김민수 과장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태가 하나씩 재개로 바뀝니다.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D- 정수시설 점검 재개. D- 전력망 공사 재개. D- 병원 장비 수리 재개. 그러나 김 과장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옆에 앉은 동료 박 대리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창밖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긴 걸까요? 박 대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캄보디아가 사과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 과장이 말을 잇습니다. 10년간 쌓은 신뢰가 72시간 만에 흔들렸어요. 물론 회복되고 있지만 그 균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타닥타닥. 우리는 힘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신뢰는 힘으로 지켜지는 게 맞을까요? 박 대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둘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에어컨 소리만 쌩쌩 울립니다. 그날 오후 김 과장은 스바이리엥 마을로 갑니다. 소콘 이장을 만나러. 차로 3시간. 창밖으로 캄보디아 들판이 펼쳐집니다. 논에서 농부들이 일합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마을에 도착합니다. 소콘 이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 선생님.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수시설 앞에 섭니다. 파란색 파이프. 웅웅거리는 펌프 소리. 소콘이 말합니다. 지난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의 손이 파이프를 만집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이게 멈추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나 생각했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김 과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장님,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콘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우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소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감사했어요. 선생님들이 해준 모든 것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김 과장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10년. 20년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날의 기억. 전기 없던 마을. 아이들의 웃음. 함께 흘린 땀. 이 모든 것이 72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함께 이 시스템 지켜나가요. 김 과장이 말합니다. 한국이 만들었지만 이젠 우리 것이에요. 우리 함께 키운 거니까. 소콘이 손을 내밉니다. 김 과장이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손이 맞잡힙니다. 거친 손바닥의 온기. 악수가 이어집니다.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국회 ODA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 이후 한국의 원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김영애 의원이 발언합니다. 원조는 인도주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료를 듭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반론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원조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됩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소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이 뜨거워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찬성과 반대가 맞섭니다. 3시간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과는 찬성 167, 반대 89. 새로운 ODA 가이드라인이 통과됩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협력국은 자국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MOU 체결이 필수입니다. 둘째, 사건 발생 시 72시간 이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연 시 프로젝트 재검토 조항이 자동 발동됩니다.
셋째, 원조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분기별 협력 평가를 실시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국제사회가 반응합니다. 일부 NGO는 비판합니다. 한국이 원조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 일부 언론은 우려합니다. 신식민주의 아닌가? 그러나 외교부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입니다. 그가 준비한 성명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협력국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기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협력국들의 반응입니다. 캄보디아는 즉각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합니다. 베트남은 자국 내 한국 기업과 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라오스는 한국과 안전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필리핀은 한국 국민 보호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2시간이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박진수 교수는 분석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세미나에서 강의합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가진 외교. 이것이 중견국 한국이 갈 길입니다. 우리는 강대국처럼 군사력으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푸놈펜 한국대사관. 새로 부임한 이상진 대사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대사님, 72시간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사가 웃습니다. 불행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봅니다. 푸놈펜 시내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건 이후 6개월. 양국 관계는 오히려 개선됩니다.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한국은 향후 5년간 추가로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협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양측 모두가 책임을 지고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관계. 이것이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었습니다. 메콩강. 새벽 6시.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습니다. 서서히 해가 떠오릅니다.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물결 소리가 잔잔합니다. 찰랑찰랑. 강가의 작은 마을. 한국이 설치한 정수기 옆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한 물을 컵에 받아 마십니다. 선생님, 이 물 정말 시원해요. 한 아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웁니다. 마을 학교. 한국이 지원한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사 찬티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이썬 기초를 배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타다닥 타다닥. 학생들의 집중하는 모습. 화면에 코드가 떠오릅니다. 한 학생, 17살 소피아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 이거 완성했어요. 화면에 간단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찬티가 미소 짓습니다. 잘했어, 소피아. 넌 정말 재능이 있구나. 소피아의 눈이 빛납니다. 그 눈빛 속에 미래가 보입니다. 시엠립 국립병원. MRI 기계가 다시 작동합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환자가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사 리티가 모니터를 봅니다. 뇌 단층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환자의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푸우마이너스. 푸놈펜 메콩강 관리센터.
한국 엔지니어 이재현 박사와 캄보디아 기술자 소반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강의 수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박사가 말합니다. 다음 주 홍수 가능성 15%.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듭니다. 각 지역 관리소, 경보단계 1 발령. 주민 대피 준비 시작하세요. 무전기에서 답변이 들려옵니다. 수신 완료. 준비하겠습니다. 소반이 이 박사를 봅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5년간 홍수 피해가 70% 줄었어요. 이 박사가 미소 짓습니다. 이젠 당신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에요. 소반이 웃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이것이 키워드였습니다. 깜퐁참 주마을. 10년 전 박준혁 대리가 처음 왔던 그곳. 이제 이 마을은 지역기술 허브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스스로 관리하고 인근 마을의 기술을 전파합니다. 마을 이장, 예전에 박 대리의 손을 잡았던 그 이장이 젊은 기술자들을 바라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 그가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었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해. 젊은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다음 주 이웃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러. 이렇게 씨앗이 퍼집니다.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는 다시 메콩강가에 서 있습니다. 특파원으로서의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하며 카메라 앞에 섭니다. 강물이 뒤로 흐릅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봅니다. 캄보디아는 배웠습니다. 협력의 진짜 의미를. 한국도 배웠습니다. 힘의 올바른 사용법을. 그리고 세계도 배웠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강물 소리가 배경에 흐릅니다. 찰랑찰랑. 10년간 쌓은 신뢰는 72시간 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강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강처럼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도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메콩강 위로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강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생명은 계속 흐릅니다. 72시간의 침묵. 그 침묵이 만든 변화. 캄보디아는 이제 압니다. 협력이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임을. 한국도 압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임을. 푸놈펜의 한 카페.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옆 친구가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시엠립 병원 복도. 한 환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가족이 그를 안아줍니다. 완치래요.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메콩강 관리센터. 화면에 데이터가 흐릅니다. 숫자들이 변합니다.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기술자들이 함께 봅니다. 함께 분석합니다. 함께 결정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관계. 기술이 아니라 신뢰. 원조가 아니라 파트너십. 강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때론 거칠게, 때론 잔잔하게. 그러나 항상 앞으로. 생명을 싣고 희망을 나르며. 한국의 협력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공정하게. 72시간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뢰 위에서.
존중 속에서 미래를 향해 신뢰는 10년이 걸려 쌓이지만 단 72시간 만에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다. 강은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한국의 협력도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가 꺼내든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감동 사연으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